현재 시간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코스닥의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 네. 양시장이 살짝 숨고르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요. 딱 이 종목에 가는 거 보고 나서 네. 아, 그래 남은 건 너였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LG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OLED 디스플레이주들은 무언가 시장에서 계속 수혜를 받았는데 오늘장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요인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LG 디스플레이 계속 잘 갔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좀 주목을 네. 좀 덜 받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조용히 우상향했더라고요. 우상향을 계속 해왔었죠. 일단은 뭐 LG그룹 뭐 어저께 우리 LG전자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임시사업부 매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매각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는 것 같고 그렇다면 LG그룹의 구조조정 개편에 대해서의 어떤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투심을 자극을 했고요. 그리고 LCD 사업 부분 원래는 이것이 좀 버림받았었는데 오히려 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가격이 좀 회복을 했죠. 그런 것들이 실적 견인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것들이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LG전자가 어제 이제 MC 사업부 부분을 다각화로 검토 중이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철수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 5조 원의 적자를 내던 부분이라고 그쵸. 해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쪽의 사업이 역량이 강화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실상 우상향을 하긴 했지만 강한 투자 모멘텀은 없었어요. 삼성도 무언가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투자 이야기를 좀 안 내놓고 있는데 올해는 내놓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투자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삼성 뭐 OLED 시장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최근에 투자 얘기가 없는 거는 코로나 이슈 때문이죠. 투자 얘기가 나오면 뭐 합니까? 네. 당장 할 수가 없어서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5G 관련해서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런 시설 투자가 좀 지연되는 것처럼 대규모 투자는 어쨌든 코로나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한 상반기 이후 하반기 정도, 가을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약점은 이제 대형 OLED는 시장을 선점을 했죠. 근데 여기서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중소형 OLED 시장이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데 여기는 이제 아직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뭐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중국 기업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어떤 시장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전장 부품 사업 쪽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도 제가 LG 그룹주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 새로운 신차들 보시면요. 국내 차도 마찬가지고 해외 차도 마찬가지인데 그 계기판이라든지 이게 모든 게 다 디스플레이로 돼 네, 있어요.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네, 전자기기 네. 디스플레이인데 뭐 크기가 뭐 30인치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만약에 LG전자가 전장 부품 시장에 들어가고 가장 기대하는 게 이 디스플레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지금 아직 얘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LG 그룹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사업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오늘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LG 디스플레이 있었지? 디스플레이 쪽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하셨을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시장이 약간 이제 3,15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약간의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오는데 오늘 좀 강한 양봉이 나왔다라면 단기로는 25,000원을 당장 돌파하기 쉽진 않지 않을까. 그러면 25,000원 언저리가 25,000원 정도 온다라면 저는 조금은 물량 조절을 하면서 방향성 확인하고 나서 재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좀 더 높게 본다 단기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해 주셨고 만약에 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 되죠. 디스플레이, OLED 뭘 볼까? 그 안에서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뭐 오늘도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중소형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장비주도 있고 소재 부품주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OLED 중소형주 중에서 본다라면 SFA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SFA처럼 이제 고점을 막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을 봐도 상관없지만 SFA는 약간 삼성향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장비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온다라면 좀 고점 돌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FA를 최선우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번 OLED, 이 디스플레이 섹터도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왜 안 가나 했어요. 이제 우주항공산업. 예전에 그냥 우리가 방산조로 해서 하나의 테마형을 띄웠다면은 네. 이제는 정말 시장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로 넓어지면서 이쪽의 사업도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거든요. 항공우주산업 관련주 어제부터 많이 올랐던데 유망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우주 방위 산업은 네. 상당히 그 유망한 산업이죠. 상당히 유망하죠. 2018년 기준으로 네. 그 우주 이 시장 산업 규모가 3,500억 달러였습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캐파가 36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 한 뭐 1% 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관광용으로 우주선 개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뭐 그 비용이 뭐 최소 뭐 억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성은 상당히 풍부하지만 여전히 소형 인공위성이라든지 혹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의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뭐 이게 방위 산업은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 뭐 어떤 개발이라든지 연구 이런 쪽은 진짜 많이 밀려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유인 우주선 발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한 거 말고는 그 다음에는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초기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세트랙 아일 오늘 상한가까지도 갔는데 네. 이 회사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했잖아요. 네. 강점이 뭐길래 그럴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 한 2주 됐죠. 네. 인수를 갑작스럽게 하면서 세트라이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지금 그 신사업,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진행할 수 있는 신사업 중에서 좀 이런 위성 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한번 약간 시연회를 한번 했지만 드론 택시. 한강 횡단 이런 한 게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왔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뭐 5G 통신 서비스라든지 위치 기반 이런 게 중요한데 대부분 위치 기반 이런 거는 결국 인공위성으로 다 찾아내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력을 위해서 세트랙 아이를 선택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후 예측이라든지 혹은 뭐 지형 뭐 이런 사진 이런 부분들 지도 이런 부분들이 소형 인공위성으로 많이 대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인공위성 하나를 띄워서 여러 가지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딱 최적화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부분에만 활용하다 보니까 세트라이크 아이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트랙 아이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의 질문을 뽑았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신고가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보유자분들 영역으로 한번 봐야 될까요? 네, 솔직히 지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항공우주 테마가 올해 화두가 되면서 올라오는 분위기를 좀 편승하면서 올라오는 게 있었고 아무리 하나의 이제 그
그룹에 소속이 됐다고 하지만 실적이 단번에 막 급등세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주가가 이미 한 3만 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6만 원대, 거의 7만 원짜리가 왔다라면 저는 뭐 일단은 조정을 좀 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르면 오를수록 좀 비중을 축소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이 부담돼서 조금씩 오를수록 매도해보는 전략 가져보자. 하지만 이제 이 우주항공산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시작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해운 볼게요. 대한해운 벌크 운임이 또 뉴스가 나오니까 들썩하면서 오늘 해운주들 다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이 운임이 얼마만큼 오르고 있는지 저희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 운임가 상승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네. 뭐 BDI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겨울이 조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BDI 지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뭐 옥수수, 뭐 이런 거 차트 보시면 완전 급등세 차트예요.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운송은 벌크선으로만 합니다. 벌크선으로 해서 운송을 하다 보니까 벌크선에 대해서 수요는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배라는 게 뭐 더 띄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여객용을 화물용으로 교체라도 하지만 배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BDI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벌크선의 운행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의 다시 한번 주가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해운 벌크선 수요 증가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해운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올 한 해 경기 민감주 좋게 보시면서 뭐 철강, 건설, 해운주 길게 보고 담아가신 분들 있거든요. 대한해운을 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한해운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BDI 지수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대한해운 주가도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좀 많이 오르는 편은 아니에요. 다른 기업하고 비교한다라면. 그러면 약간 주가의 매력도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충분히 한 4,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오히려 4,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새로운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펜오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H&M 같은 경우는 아예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이라서 저는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주가 상승을 그려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해운 단기 목표 주가는요 4,000원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바이든 테마주로 꼽힐 수 있는 네. 종목이죠. 이제 취임식도 이뤄졌고 신재생에 대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당선인이 아니에요. 이젠 대통령이라고 저희가 대통령이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취임식 첫날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펼치면서 8일 기후협약을 재가입했는데 네. 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네, 뭐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첫 번째가 마스크 100일 의무화를 네, 네.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파리 기후 협약을 77일 만에 가입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그때 이제 탈퇴 선언을 했었고, 네. 실제 탈퇴한 건 작년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었고, 바이든이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재가입을 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이 이제 어제 이루어진 것인데, 뭐 파리 기후 협약은 그렇습니다.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일정량 이상 하지 말자라는 네. 거 협약을 하는 거고, 이게 뭐 법적으로 뭐 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들 간의 어떤 그 약속이고, 그러한 것에 미국이 좀 빠져 있다가, 미국이 가장 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에 땅덩어리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국가가 다시 한번 이런 쪽에 좀 가입을 하면서 좀 환경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잘 투자하셨던 분들,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한 20년 전, 되게 옛날이었을 거예요. 최근에는 뭔가 태양광주들, 풍력주들이 많이 힘들고 파산하는, 도산하는 격들도 네. 많은 상황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실체가 나오고 있다. 정말 무언가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잡힌다라면서 길게 봐도 좋을 섹터인지요. 엄밀히 따지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더 심해지고, 또 많은 이들이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죠. 그렇죠. 네. 네,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 이런 코로나 이슈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과거에 투자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죠. 이 그때그때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뭐 이 성장하는 게 기본적인 바탕은 정부 정책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뒷받침되어 주느냐. 근데 뭐 꼭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피력을 했고 뭐 미국 정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이 정도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해서 매도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더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OCI를 또 저희가 탑픽으로 볼 수 있을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뭐 OCI가 뭐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있는데 OCI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안정세를 좀 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이체 전지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좀 진출한다라는 거. 최근에 뭐 현대차랑 같이 폐배터리 관련돼서의 시장도 좀 진출을 좀 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OCI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13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3만 원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여기에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흐름 네. 여쭤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종목도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으로의 취임을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사셨고요. 네. 지금은 뭐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더 볼까요? 뭐 전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후성 같은 기업들인데 네. 뭐 이들 기업들 주가 흐름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는 발판을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분들 다들 업황이 좋고 산업들이 좋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